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20강 동안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강사 최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첫 시간이다 보니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뭇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예, 정식 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관리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세요? 물어봤을 때에 네, 산후관리사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잘 알아듣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예요? 하면 너무 길고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20강 내내 산후관리사라는 명칭을 통일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시 할 건데요. 저는 신생아실 수간호사 10년 5개월 끝으로 임상을 떠나서 지금은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클리닉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엄마들의 모든 모유에 대한 것, 아기에 대한 것, 상담, 전몸살 마사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을 모유수유 클리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 지 올해 14년 차가 됐습니다.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 보건소 강의를 맡고 있게 됐고요. 이렇게 20년이 넘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엄마와 아기를 엄청 많이 만났잖아요. 엄마들은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약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아기 낳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잘 낳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분만이라는 것은 끝이 있거든요. 끝. 자연분만 하다가 안 되면 수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끝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아라는 것인데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전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육아 전쟁. 치열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육아 전쟁이라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모유수유예요. 모유육아, 그걸 모유육아라고 그러는데 모유육아로 아기를 키운다? 이거는 나의 희생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모유수유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기 위해서 쓴 제 책입니다. 여기 임신부터 준비하는 초보맘 모유수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코로나 시절에 집필하게 됐고요. 이 책 속에는 모유수유뿐만 아니라 1년간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육아 꿀팁을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왜 손세개가 필요하지 않은지, 과연 노리개 젖꼭지는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이유식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는 아기는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기타 등등 이 모든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산모들뿐만 아니라 산후관리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 한 권만 숙달하시면 어떤 산모가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제 소개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총 20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소정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50문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굉장히 쉽게 출제되어 있어요. 이 강의를 제대로 들은 분들은 이것을 그냥 눈 감고도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60점 이상 맞으면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후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데요. 수료를 마치고는 모두 다 자격증을 교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쓰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막상 이 일을 쓰려고 그랬더니 나는 자격증 교부를 받지 못했어. 어떡하지? 그때 수료만 해놓고 괜히 자격증 받았을 것.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준비된 자는 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강의 잘 들으시고 시험 합격하셔서 자격증을 교부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1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학습 내용은 제도의 이해입니다. 산후관리사는 제도권 안에 있어요.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도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 서비스란 과연 무엇인지, 주요 돌봄 대상은 어떤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기준, 표준 서비스,
이렇게 알아보고요. 돌봄 서비스의 윤리 강령, 산후관리사의 9가지 행동 원칙, 산후관리사가 피해야 할 행동,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강에서는. 그래서 먼저 제도의 이해인데요. 사회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사회 서비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 전체가 복지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는 상담을 통하여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재활 관련 시설 이용을 통하여서도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돌봄을 통해서 또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야들이 사회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 분야,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부분, 고용 부분, 교육 부분, 주거 부분, 문화 부분, 환경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요 돌봄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대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잘 숙지해 주시고요. 대상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있고요. 장애인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가 있고요. 질환 거동 불편자가 있습니다. 이 대상 중에서 우리들이 맡을 부분은 산모 신생아 부분입니다. 돌봄 서비스로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후관리는 산모와 신생아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산후조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이 평생 좌우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개인이 책임지는 그러한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이것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산모 신생아의 건강 증진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산모님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병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을 거칩니다. 모든 엄마들, 거의 다 대부분, 개 중에 뭐 안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산후조리원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주간 13박 14일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35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우리나라 제일 비싼 산후조리원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뭐 부자들이 가는 것이니까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300만 원, 400만 원의 돈을 서민들이 2주에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하여서 산후관리사라는 그러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겠죠. 이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요. 산모님들이 아기와 같이 거주할 집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 하세요라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모님들이 얼마 정도의 부담을 가느냐? 보통 2, 30만 원이면은 2주를 하게 됩니다. 2주라는 것은 13박 14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 5일입니다. 월화수목금, 토, 일은 쉬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면은 10일 정도를 하게 되는데, 10일 정도가 2, 3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다 이렇게 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럼 우리 산후관리사님들의 근로 기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도 법 안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상시 1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계약 체결 시의 명시사항으로서는 계약 기간이 먼저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을 하게 되고요. 1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들어가 있고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가 근로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장소와 해야 할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근무 장소는 보통 산모님 집이 되겠고 친정엄마 집도 되겠고요. 시댁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업무는 이제 쭉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신생아 산모를 관리하고 또 가사일을 돕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의무가 근로계약서에 체결되어 있고요. 자, 급여는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은 얼마큼 정도 되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9,68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리사님들은 최저임금이 12,9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하루에 봤을 때 103,200원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서비스 전체 100%에서 75% 정도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격은 제공 기간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불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불 방법은 내가 만약에 2주간 이 산모님 집에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주에 일을 끝나고 또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지급합니다. 목요일 날 지급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일이 끝난 날이 수요일이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일이 끝난 날이 화요일이다. 그럼 다음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은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 집에 2주를 갔다. 그러면은 8시간씩 5일이잖아요. 일주일에 5일이니까 그럼 5, 8, 40, 40시간 2주 하면 80시간이 돼요. 그래서 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물건을 깰 수도 있고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적, 신체적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게 됩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제가요 산모님 그 우유 포트 그것을 깼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똑같은 제품 사드리고 영수증 첨부하시면 그 금액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배상책임 보험이 되겠고요. 자,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게 되었고요. 1년에 30일 이상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후생복지인데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동안에 1시간이 휴게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산모님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저 지금 1시부터 2시까지 또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쉬는 시간이니까요. 저 나갔다 오겠어요. 또는 저 방 가서 쉬겠어요. 이것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님들하고 타협해서 휴게 시간 없이 9시에서 5시 이렇게 보통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한 번도 못 쉬고 일을 하느냐? 쉬는 시간 되게 많습니다. 산모님 주무셔요. 아기 주무셔요. 나 할 일 없어요. 그럼 나도 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휴게 시간은 아무튼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휴일 근로자일은 5월 1일도 포함돼서 휴무 휴일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산점을 해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거리를 가게 됐다 그러면은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읍면 거주지다 이랬을 때는 교통비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후관리사의 근로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일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표준 서비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예요. 여기 범위에서 우리들은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먼저는 산모님의 산후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자욕을 도와주고 위생관리를 해주고 등등이고요. 산모님의 영양관리를 책임집니다. 식단을 구성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합니다. 간식은 오전 10시, 오후에 3시에 간단하게 주는 것이 바로 간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식단 구성 어떻게 하지? 여러분 업체에서 식단 구성하는 펌 다 드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신생아의 건강관리인데 아기를 봤을 때 이 아기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유 지원합니다. 엄마가 젖을 먹이는 엄마이든 분유를 먹이는 엄마이든 혼합 수유를 하는 엄마이든 수유 지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접종 지원합니다. 접종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방접종하러 가는 날 같이 동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응급 상황 발견했을 때 이것을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산모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것, 산모님의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가사활동 지원합니다. 청소하고 세탁, 취사, 장보기 등인데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게 돼요. 가사 활동까지. 그런데 우리는 먹고 들어가요. 지금 평생 동안에 우리 가사 일 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이것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후관리사님들 교육할 때는 우리 평생 해온 거 그거 덤으로 얹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사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산모님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들이 표준 서비스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세부 사항으로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산모님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단에서는 산모 식사를 제공하고 신체 지원을 하고 수유를 돕고 건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와 똑같은데요. 밥, 국, 반찬, 간식하기, 식탁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기가 되겠고요. 신체 지원으로서는 산욕기 위생관리, 산욕기가 뭐냐고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자욕을 지원하게 되고요. 전몸살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방을 관리하는데 유방 관리는 우리가 마사지를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전몸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을 이렇게 자주 먹여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산후체조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종관리 지원하고요. 수유할 때 수유 간격 확인합니다. 제가 산모님들 집에 파견되어 가는 관리사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산모님께서 분유를 먹이든 모유를 먹이든 이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수유 일지는 반드시 보세요. 수유 일지를 보시고 나서 수유 간격이 있는지 아니면 시도 때도 먹이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수유 간격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아기는 굉장히 순한 아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수유 간격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차차차차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님의 수유를 보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건강 지원으로서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다 알고 싶다듯이 산후통, 훅배알이라고 하는 산후통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는지, 제왕절개 부위는 깨끗하게 잘 아물고 있는지, 체중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신생아 건강관리에서는 일단은 신생아를 돌봐야 됩니다. 아기 목욕시키는 것, 옷 입히는 것, 분유 먹이는 것. 그 다음에 위생관리 속으로서는 제대관리, 배꼽관리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저귀 교환 잘 해주시고 만약에 분유 수유하는 아기다 그러면 젖병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물품을 정리, 보관하는 것들, 기타 산모, 신생아 병원 진료 같이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사활동 지원으로서는 주변 청소입니다. 산모, 신생아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모, 신생아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 그런 데를 청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 이부자리 정도, 이 정도가 되겠고요. 세탁으로서는 산모, 신생아의 옷, 수건, 기저귀 이런 것들이고요. 장보기에서는 간단한 정보기. 이게 이제 간단한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간단한 정복입니다. 이것도 계속 나오니까 이 시간에서는 이런 것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인데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을 내가 발견해내고 대응하는 것. 그 다음에 수유를 도와주는 것, 산후회복. 그 다음에 신생아 케어 관련해서 산모 교육하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요. 정서 지원을 합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해 줘야 되고 생활상 문제 등이 있을 때 상담하거나 조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비스 세부 항목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 제공 대상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산모, 두 번째는 신생아고요. 기타 플러스로 남편이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큰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둘째 엄마들이 있을 때는 또는 셋째 엄마 있을 때는 큰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몇 명인지 그 아이가 몇 살인지
학교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추가 금액을 책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9시에서 5시간 동안에 아기가 큰아이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간다, 어린이집을 간다 했을 때 등하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멀리 등하원을 한다? 그것은 지원하지 않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등하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큰아이 양육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식사, 간식, 그 다음에 세탁 서비스까지 이렇게 추가 비용 책정하고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가족 지원으로 봤을 때 산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계시든지 형제가 있든지 동거인이 있을 때 인원수에 따라서 추가 계약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으로서는 식사 제공, 세탁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계속 기본 서비스가 뭔지 예비 서비스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일한 만큼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꼭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를 보면은 청소인데 산모 신생아 주 생활 공간이에요. 그러면 예외 서비스가 있어요. 청소 중에서도 가족방, 공용 공간. 그래서 부지런한 관리사님들이 계시고 과외로 친절한 관리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아기도 자고 산모도 자는데 내가 할 일이 없네? 봤더니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베란다 청소를 막 해줍니다. 그러면 산모는 굉장히 서비스 이 질이 올라가 가지고 그 업체에서 나온 이 관리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A 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사님이 오셨는데 베란다 청소도 해줬어요. 그럼 모든 산모들이 보게 돼요. 그럼 그 산모님들이 나도 그럼 A 업체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신 분이 베란다 청소를 안 해주네요. 그럼 왜 베란다 청소 안 해주세요? 그건 기본 서비스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하면 이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외로 베푼 그 친절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 서비스에 충실하셔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취사는 산모 식사와 간식입니다.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는 그 집에서 제공을 합니다. 산모님들하고 같이 식사하실 수 있고요. 산모 먼저 식사하고 나머지 제가 산모님 식사할 때 아기 보고 있을게요. 식사 먼저 맛있게 하세요. 하고 나서 산모 식사하시면 나 식사하고 치우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가족 지원, 가족 식사는 추가예요. 예외 서비스라는 것이고요. 장보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근거리였어요. 작은 양. 아파트 앞에 있는 작은 슈퍼 가서 두부 안모 사오기, 콩나물 조금 사오기 이런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거리 가서 대량으로 사온다. 이것은 안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세탁은 산모 신생아 세탁물이고 기타 가족 세탁물 세탁은 추가 계약이 필요하는 것이고요. 쓰레기 분리 수거까지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논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처리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원 동행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산모 또는 가족차 대리 운전해 주는 거예요. 내 차로 또 아기를 싣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 운전해서 산모를 싣고 간다, 아기를 싣고 간다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고요. 그럼 관리사님의 서비스 범위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할 건데요. 기본과 추가로 나누어서 사람을 먼저 보면은 산모 신생아 이 기본이고요. 플러스 남편 따라오는 거고요. 추가로서 큰아이 플러스 기타 가족 부모 형제예요. 이것은 추가 비용 발생. 그 다음에 공간인데 산모 신생아 생활 공간. 그러니까 산모님이 거하시는 방, 거실, 주방, 욕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제외 공간은 현관, 베란다, 다용도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산후관리사님들이 해야 될 주요 영역 3가지가 있어요. 그건 먼저 산모님 케어, 신생아 돌보기, 가사일 돕기 3가지나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아기 볼래? 일할래?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일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아기 보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기도 보여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난 노동이다.
그렇지만 뭐 못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산후관리사님들 중에서는 50대 초반에 시작해서 지금 76세 최고 최장인데요. 76세 분 계셔요. 아주 능숙하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또 보람이 있어요. 아기를 보는 우리 눈으로 아기를 보는 일이 거의 없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마트에 가도 임산부를 볼 수 없는 시절이고요. 어디 공원에 가도 아기들이 없는 시절이에요. 근데 이 아기를 본다는 것 엄청난 내 에너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제가 산모님들한테 모든 강의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성애는 없다. 지금 나는 어젯밤에 잠 하나도 못 잤어요. 다크서클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입술은 불어텄어요. 회음부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다리는 띵띵 부었어요. 피곤이 몰려와서 어떻게 이 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잠자던 아기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고 똘똘아 일어났어. 잘 잤니?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상 딱 써지고 아기가 깨는 순간 아우 쟤 또 눈 떴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아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리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안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우 아우 이렇게 하는 앓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어깨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건강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마음. 나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산후관리사라는 일을 내가 왜 하지? 라는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할까요? 그러려면 저는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은 내 희생이 잠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건강 챙기시고 마음 챙기셔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산모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이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마음은 친정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자. 친정엄마는 어떤가요? 내 딸이 힘들까 봐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친정엄마입니다. 아기가 울고 있을 때 친정엄마인지 시어머니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아기가 울면 친정엄마는 이렇게 합니다. 아기를 얼른 안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안아요? 예, 아기 젖줘라. 이렇게 한답니다. 저는 친정엄마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음은 친정엄마 같은 마음이다. 그렇지만 마냥 친정엄마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력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산모님들이 어떤 문제를 물어봤을 때 거기다 즉각적각 대답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크게 한번 외쳐볼 건데요.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은 친정엄마, 실력은 전문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친정엄마, 실력은 전문가. 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산후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 윤리 강령인데요. 이 돌봄 서비스가 윤리 강령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탁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산모님을 잘 대할 수 있고 아기를 잘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는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돌봄 서비스를 하는 노인을 돌보든지 아동을 돌보든지 장애를 돌보든지 다 돌봄을 돌보는 사람들의 서비스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성격이 이상하다고 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종교가 달라.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밑이야 또는 너무 부자야. 그리고 정치적 신념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빨간당 나는 파란당 이렇게 된다고 해서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기타 개인이 선호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여기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이 봉사 정신이 내 바탕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봉사도 하는데 돈도 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일을 아주 자긍심 높게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항상 결과나 경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4시 반에 세탁기를 돌려요. 그러면 세탁기를 빨래를 못 널고 가게 되잖아요. 이 9시부터 5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세탁기는 3시쯤 돌려야 1시간 반을 돌리더라도 내가 널고 갈 수 있겠구나. 국을 끓이는 데는 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4시는 끓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전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 잘 하셔서 가스불에 데이지 않게, 손, 칼로 다치지 않게 이렇게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은 끝 아니고요. 모든 돌봄 서비스 대상자, 돌봄 서비스를 하는 우리들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를 돌보든지 노인을 돌보든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새로 나온 지식을 계속해서 연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건강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복장 및 외모 관리 하셔야 되는데요. 화장을 짙게 한달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한달지, 손톱을 길게 한달지, 향수 냄새를 많이 풍긴달지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장을 했을 때 아주 편한 복장으로 목티는 이만큼 늘어나고 짧은 반바지에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유니폼이 제공되기도 하고요. 유니폼 아니면 앞치마라도 이렇게 제공되어서 깔끔한 이미지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산모를 만났어요. 조금 친해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반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은 유지해야 됩니다. 있잖아, 내가 오늘 여기 산모집에 갔거든. 근데 그 산모는 이러고 저러고 저렇더라. 이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기관장에게 가게 되고요. 그 말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산모들한테 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산모 일을 끝냈어요. 다른 집 산모님이 갔어요. 그런데 그 산모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갔던 산모님은요 이렇던데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산모하고 친구야. 뭐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와 관련하여서 대상자의 가족, 제공기관장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3번하고 조금 비슷한 말인데요. 항상 협력하셔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고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산후관리사 9가지 행동 원칙과 산후관리사가 피해야 할 행동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맨 나중에 20강 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걸로 마치도록 1강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1강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산후관리사가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한 범위는 이런 것까지구나. 이렇게 알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강 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